네, 키워드 탑5 확인해 봤고요. 뭐 역시나 관세부터 얘기를 해봐야겠죠. 뭐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숫자부터 쭉 한번 볼까요? 내용을. 네,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에게 기본 관세로 10%를 매기는 것이 일단 4월 5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월 9일부터 이제 각 국가별로 개별 관세가 시작이 되는데 우선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숫자로만 봤을 때는 34%라는 이 중국이 가장 높은 숫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중국은 그렇죠. 20%를 맞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54%의 이제 관세를 맞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역시 좀 원래는 굉장히 미국의 든든한 우방국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이제 EU가 있는데 EU도 이번에 한 20%로 결코 이제 적지 않은 관세를 맞았지만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뭐 베트남이 정말 46%를 맞았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네. 그래도 조금은 나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또 워낙 정말 무역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좀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또 한국도 이번에 한 25%, 그리고 뭐 태국 같은 경우는 36%,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은 사실 이번 전반적으로 신임 총리도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러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네. 관세를 피해가지 못하면서 이번에 24%라는 굉장히 다시 한번 좀 유럽보다 EU보다도 높은 관세를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 관대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외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관세 발표하는 거 제가 라이브로 보면서 느낀 게 뭐 일본에 대해서 되게 막 미안해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일본 사람들 다 좋아한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관세를 만든 사람들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약간 자기는 눈물을 머금고 이걸 관세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뒤늦게 조금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관세가 좀 유난히 높은 국가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가들의 그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네. 요거 이제 제가 키워야 되죠. 제 네. 슬라이드죠. Shift F5를 누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상호 관세안 발표한 내용에 보시면은 네.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 뭐 태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그 국가들,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해서 중국까지 포함해서 이들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미국의 수출이 많은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그 함수에 의해서 네. 보시면 그렇게 나온 숫자인데 근데 함수라는 말 붙이는 게 조금 너무 높여주는 거 같아요. 그냥 수식. 네. 수식. 근데 이제 이들이 결국에는 중국의 밸류 체인이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중국에서부터 이전한 그러니까 공급망이 대부분의 앞서 말했던 베트남, 특히 이제 베트남,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전을 한 거거든요. 그걸 타겟으로 이제 좀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노리는 게 아니냐 좀 거창하게 해석해서 그런 흐름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목표는 중국의 이제 그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약화시키는 거, 그걸 좀 의도하는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리쇼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무역 적자 해소를 줄이겠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창하게 경제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네요. 첫 번째로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에게 돈 많이 벌어가는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지만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거군요. 네, 근데 이제 이 국가들이 이제 중국에 친하게 뭐 지낸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뭐 와가지고 나라가 근처인데. 중국 업체들이 와서 거기에 생산 기지를 짓고 소위 말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글로벌 공급망을 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다변화를 시키면서 뒤에 자금은 중국 자금이지만 실제 그 나오는 거는 그 현지 기업인 것처럼 나와요. 돈은 중국이 된 경우가 많고 현지 기업인 거로 나와서 그렇게 이제 미국으로 제품이 들어가죠.
그게 다 우회 경로를 만들어 놨구나. 우회 경로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트럼프 정부는 알고 있는 거고 그걸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번 이렇게 관세를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도 뭐 안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국산이랑 국내산이 다르다면서요? 네, 네. 국산은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다 이렇게 자라서 만들면 국산이고 네. 국내산은 다른 데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조립하면 국내산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중간재를 가져와서 이제 네. 마지막 완성품 만드는 걸.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다른 나라들의 이제 공장을 심어놓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구나.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약간 조금 뭐 그냥 자기들은 무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그 안에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주목을 받았던 게 아까 그 리스트에 캐나다랑 멕시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가 좀 빠졌던 이유는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 뭐 펜타닐과 관련해서 또 관세를 이미 매긴 것과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미국 간에 있었던 그 무역 협의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대신에 이제 기존에 현재 이번에 발표한 상호 관세에서는 좀 면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이미 펜타닐과 관련된 관세로 인해서 관세가 한 25% 정도를 좀 맞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와 관련해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래도 좀 보복 관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또 다른 나라들이 좀 관세를 맞은 것을 보니까 멕시코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우리 괜찮네?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에요? 그렇죠. 약간 왜냐하면 멕시코도 사실은 최근에 중국계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예. 많은 이런 뭐 자동차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 부품들이 공장들이 좀 많이 세워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아시아 여러 국가들처럼 정말 40% 가까이 맞았던 국가들처럼 자신들도 분명 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위기가 이제 일어나지 않고 25% 전에서 막았다라는 거는 좀 멕시코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캐나다는 오히려 좀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하게 총리가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보복하겠다고 하던데요. 네, 하다 보니까 이거는 역시나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는 자신은 중국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공장을 지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방금 이렇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차이나머니의 수혜를 자신은 받았다라고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대가를 치르다 억울한 보니까 거네.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강경하게 서로 다른 이 태도가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것도 있겠죠. 캐나다 총리는 최근에 교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 캐나다 자국민들에게 약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그것도 이제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네. 또 하나 이제 앞서 이 캐나다랑 이제 멕시코는 특히 이제 자동차 자동차 관련 부분이 있고 아까 중국 공급망을 타겟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만약 앞서 말했던 그 수식으로 하게 되면 캐나다랑 뭐 멕시코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더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구나. 자국 산업,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그 자국 산업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관대하신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빼줬군요. 네, 그건 또 따로 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인데 그 미적용되는 상품들, 제품들이 좀 있나 보네요. 이거는 왜 빠진 거예요? 네, 일단은 이번에 이미 기존의 관세를 좀 받아왔던 예. 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를 매기진 않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섹션 232라고 해서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미 좀 관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쵸. 네, 이 두 제품에 대해서도 좀 빠지게 되었고 예. 이번에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수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의약품이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 부품은 네. 좀 관세에서 좀 벗어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워낙 향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관세를 추가로 매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뭐 의약품 기업이나 아니면 반도체 기업들 모두 이제 결국 주가는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이번에 의약품, 그다음 구리, 반도체, 뭐 목재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관세에서 좀 많이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관세 부과를 얘기가 나왔던 쪽만 이제 빼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반도체라든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전략 자산화를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서는 뭐 상호 관세 미적용 제품은 아니지만 이번에 관세 발표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를 0%로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 그렇죠. 결국에는 다 미국에서 생산해라. 지어라.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목재나 또 구리 같은 것들은 또 미국 내에서 건설하고 다시 새롭게 산업하려면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조금 더 자국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이 제품들을 좀 미적용 아직까지는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여전히 우려점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그래도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부터 한 40분 후면 관세 부과가 발효가 시작되는 품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11시 24분이잖아요. 미국 시간으로 12시 자정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자동차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더라고요. 네.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그 USMCA 기준에 맞는 건 안 한다고 일단은 했어요. 네, 그건 좀 다행인 것 다행이네요.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그거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USMCA 적용되는 부분을 만약 25%를 하게 되면 네. 예, 차를 만들면 다 한 500만 원씩 그렇죠. 한국 원화로 이제 500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제가 알기로 USMCA가 그거죠. 캐나다랑 멕시코랑 맺은 협정이고. 네네. 그러면 그쪽에다 공장 지어놓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서 생산하는 부품에,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그 비율이 75%, 네, 75%까지 돼야 이걸 적용을 받습니다. 아, 그게 또 기준이 있구나. 네네,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게 될 때는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네. 일단은 그러니까 부품이나 이런 거 있어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뭐 최악의 경우 이제 USMCA를 배제한다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3사 특히 이제 미국 그 자동차 기업들의 입김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적용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시간의 주가들을 많이 종목별로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M7이나 이런 종목들은 급락이 나오는 반면에 GM은 나름 이 정도면 선전하는 거 아닌가요? 조금 덜 빠지는 느낌? 네, 뭐 일단 그래도 한 3%, 예. 뭐 포드가 1%대인데 예. 그래도 이제 이 북미 특히 이제 멕시코 지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보니까 포드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빠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유, 이 색깔이 좀 끔찍하긴 하네요. 이제 뭐 원래 시간 외에 이런 색깔 보기 쉽지 않은데. 네, 예. 지금 그 애플이 7% 빠지는 거는 진짜 뭐 실적 발표할 때 빼고는 뭐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경우죠. 시간에 7% 급락이에요, 네. 애플이. 특히 와. 이게 대부분 그 생산이 이제 중국, 네. 그다음에 또 해도 인도 뭐 이런 곳이기 때문에 관세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은. 야, 이게 돈이 얼마예요, 그렇죠? 네. 이게 수조 원이 증발하겠네요, 오늘 네. 밤에. 네, 아, 뭐 진짜. 그리고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월마트도 많이 빠지고 우리가 아는 이제 나이키는 더 많이 빠지죠. 지금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그러니까요. 엄청 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고 같은 뭐 네. 데커스 아웃도어 같은 경우 더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요. 호카를 생산하는. 베트남이 그렇게 뭐 압도적인 그런 관세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의류 사업체들 우리나라도 그쪽에 많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진짜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얘기만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 키워드들 하나씩 좀 희망 찾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중국의 엔비디아 칩 160억 달러 주문. 아니 그렇게 못 사게 막았는데 어떻게 또 사네요? 네. 네, 아. 일단은 먼저 H20 이 반도체를 이번에 구매한 게 이제 160억 달러어치 구매했던 반도체가 이제 H20인데요. 여전히 이제 결국에 아무리 중국이 막으려고 해도 중국도 사실 이 AI 전쟁 자체에는 계속해서 좀 참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 네, 이번에 또 주요 기업들 뭐 바이트댄스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이 테라픽 10 기업들이 주로 이번 H20 구매를 좀 주도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테라픽 10은 이제 마치 미국의 매그니피션트 7에 좀 그쵸, 대응되는 그쵸. 네. 네, 주요 이 중국의 이런 빅테크 혹은 약간의 자동차 기업들이 포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번에 또 중국의 최대 이 서버 기업이었던 H3C가 결과적으로 현재
좀 지금 엔비디아 칩 전반적으로 칩이 굉장히 부족하다, 쇼티지가 났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 발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숫자로 정확하게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쇼티지 때문에 그때 또 엔비디아 주가 많이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이게 나오면은 조금 좋아질라나 싶기도 하다가 뭐 시장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큰 반영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H20이 그렇게 막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엔비디아 네, 입장에서. 그 H100의 이제 성능을 5분의 1로 줄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름이 H20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칩을 뭐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죠. 솔직히 남들은 다 H100 쓰는데 그쵸. 네, H20 쓰라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분은 안 좋아서 막고 싶은데 결국 그 근간에는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한 그 서비스를 하겠다는 중국 기업, 그러니까 큰 기업, 지금은 이제 뭐 큰 기업에서 되게 작은 기업들까지 AI를 활용한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이게 칩이 너무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관세 이전에 뭐 주문을 미리 하자. 약간은 선제적인 조치의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지정학 리스크를 대비해서 미리 좀 칩을 확보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AI 경쟁력 또한 뭐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칩을 이렇게 산다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냐? 네, 그게 궁금한 그건- 거죠,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 칩보다는 향후에 나올 블랙웰 관련 블랙 그 B200이나 이제 B300, 울트라 뭐 이런 그 칩들의 이제 생산 공정 일정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맞네요. H20 더 좀 판다고 해갖고 엔비디아 주가가 움직일 거는 아닙니다. 네, 솔직히. 그렇군요. 희망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 아쉽지만 이번 소식도 엔비디아 주가에 뭐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이라는 그 관세라는 무게가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엔비디아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중국의 칩 많이 팔아라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B100 나와라, B200 나와라, 그리고 루빈 나와라 이런 거 기대하고 사시는 거니까 그냥 뭐 약간 한숨 돌릴 수 있는 이슈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여기서 한번 희망 찾아볼까요? 아마존의 틱톡 인수전 참여 소식입니다. 틱톡이 4월 5일까지죠. 네. 네, 맞습니다. 네, 4월 5일까지 안 팔리면은 또 틱톡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존이 등장하면 이거 좀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이미 뭐 오라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블랙스톤과 같은 되게 주요 이런 인수 참여 기업들이 나오고 또 이 방금 말씀드린 세 기업 말고도 여러 좀 부유층들이 많이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미 또 인수전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아마존의 이런 틱톡 인수전 참여가 조금 더 눈에 띄게 살펴볼 만한 점은 결국에 이 틱톡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일종의 단순히 젊은 사람들끼리 노는 그런 플랫폼을 넘어서 굉장히 인플루언서 기반의 쇼핑이라는 하나의 그 거대한 트렌드를 굉장히 따라갈 그쵸. 수 있는 예. 핵심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핵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존도 인스파이어라는 이런 앱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틱톡과 이런 경쟁이 게임이 안 되지 되죠. 예. 안 돼서 결국에 2월에 접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이 틱톡을 차라리 그러면은 직접 사는 게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는 또 향후 아마존이 기존의 이런 뭐 판매를 통한 마진 혹은 AWS를 기반으로 한 수익 말고도 광고 수익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오히려 작년 2023년 대비 2024년에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 매출이 좀 매출 점유율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 점유율을 삼켰던 것은 아마존이었고요. 그리고 결국 특히 쇼핑 광고라는 것은 쇼핑 검색은 사실은 일반적인 검색보다는 더 부가가치가 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큰 돈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틱톡 인수를 통해서 자신도 심지어 아마존도 이미 틱톡 샵에 이렇게 입점해서 인플루언서들과 수익을 나누고 있는데 그 수익을 이제 아이 기업을 사버리면서 자신이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점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아마존에게는 좀 중요한 딜 중에 하나일 그러네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봐도 좀 나쁘지 않은 비딩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그 젊은 소비자층의 어떤 이 겨냥하는 모습, 그건 전략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좋은 것 같고 그 데이터 또한 이제 뭐 가져가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인수전을 너무 늦게 뛰어들어서 다른 쪽과 이제 지금 협상 중이잖아요. 거의 이제 막판에 온 상황에서 너무
늦게 뛰어들었는데 그러면 네. 가격을 많이 높이 불러야 되지 않을까? 오.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 뒤에 들어온 사람이 뭔가 그 그쵸. 협상 딜을 이 취할 수는 약간 없잖아요. 하이제킹 같은 네, 느낌이니까. 네. 그런 그래서 지금 가격을 모르잖아요. 그러네요. 그 가격을 비딩을 얼마나 높게 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너무 솔직히. 비싸게 했으면 이게 사실 또 고민이 되는 거구나. 네. 아.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이 신뢰성 부분에서 너무 늦게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 정도로 흥행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려는 느낌도 좀 막판에 강하게 들고, 또 하나는 과연 중국 정부가 아마존에다가 이거를 해줄까? 그러게요. 이걸 결국은 중국 정부가 허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팔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한 이 아마존 자체가 좀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넘겼을 때의 타격 뭐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안 그냥- 그래도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이 사실 안 팔리는 이유가 있다. 네. 예, 중국 입장에서도 굳이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예. 그렇죠. 이 틱톡이라는 게 유일하게 중국에서 성공한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성공한 플랫폼인데 이걸 뭐 거의 뭐 뺏어가다시피 하니까 상당히 마음에 안 들 거고, 또 중국이 이제 체면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오.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체면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명분 뭐 이런 네, 거. 명분. 예. 그런 걸 중요시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안 팔고 없애버리겠다는 느낌으로도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트럼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관세를 깎아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면은 네. 어떻게든 체면을 좀 살려주면서까지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앞서 봤던 관세를 그렇게 때려놓고 이걸 지렛대로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중국은 이제 기분이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럴 때 느껴지는 게 돈 많고 인기 많으면 짱인 게 네. 지금 이 틱톡 건수만큼은 중국이 뭔가 갑인 느낌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본인들 마음대로 좀 하려는 것 같고 트럼프 입장에서 관세까지 깎아줄게 라고 오히려 역제안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거만큼은 분위기가 좀 달라서 4월 5일까지 만약에 팔리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틱톡도 못 쓰거든요. 네. 또 중단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많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방금 화면으로도 나갔지만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얘기는 주말까지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우버의 자율주행 두바이로 확장됐다는 소식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버가 열심히 하고 있네요. 네, 우버는 일단 뒤에 말씀드릴 테슬라와 좀 약간 정반대 행보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정말 그냥 사랑 제조부터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것을 심지어 플랫폼화까지도 좀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지만, 우버는 딱 자신이 잘하는 거 전반적으로 이런 네트워킹을 깔고 고객들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양한 회사들 뭐 웨이모랑도 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위라이드와 함께 지금 먼저 두바이로 지금 확장을 하지만 두바이로 확장하기 전에는 작년에 아부다비로 먼저 갔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먼저 이 위라이드 같은 경우는 또 중국 자율주행 기업이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랑은 별개로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이슈가 않은데요. 좀 있네요. 네, 근데 우버가 딱 손을 잡아줌으로써 이제 딱 아부다비라는 이제 중동의 국가에 진입을 좀 순조롭게 시작을 했고, 거기서 성공을 기반으로 이번에 두바이로까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까지 전체 25%를 전체 교통량 25% 정도를 자율주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미션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만약에 우버가 또 이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두바이 전체 최대 25%까지 과연 가져갈 수 있을지도 좀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우버. 그러니까 자율주행하면 뭐 다들 테슬라 떠올리시겠지만 조금 종목 좁히면은 이제 우버나 리프트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이제 2026년에 이제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위라이드라는 회사도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뭐 레벨 4를 받았다고는 합니다. 레벨 4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결국 그 웨이모랑 비슷한 느낌이죠. 아까 그림에 봤다시피 센서가 너무 많이 달리긴 했어요. 그렇구나. 네, 센서가 상당히 많이 달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모델이 GXR이라는 모델이더라고요. 저게. 그런데
이 기술 자체로 이제 과연 그 100% 지금 그 시범 사업하는 거는 운전자가 일단 그 처음에 웨이모 나올 때 네. 운전자가 있었잖아요. 네, 일단 운전자가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이제 택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자율주행. 근데 이게 이제 웨이모만큼 지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갈 정도의 이제 기술력이 되는지는 뭐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뭐 테슬라 편에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네네. 센서가 많이 달렸다. 네. 그러니까 센서가 많이 달렸다는 거는 사람의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슬라가 강조하는 게 사람이 운전할 때 보는 거, 그다음에 운전할 때 머리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두 개만 가지고 사람은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센서가 많이 달렸다는 거는 뭔가 그 뇌가 부족한 게 있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네. 칩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센서가 많이 달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비하 같지만 약간 사람으로 치면은 보조 장치를 뭔가 많이 달고 운전을 해야 그러네.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궁극에 사람처럼 운전하는 데는 사람처럼 그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즉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칩의 성능이 월등해야 된다. 즉 AI가 이제 탑재된 그 칩이 이제 월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른 회사들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웨이모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엔드 투 엔드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진짜 레벨 5 완전 끝까지 갈 수 있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우버가 뭐 긍정적인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바로 테슬라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다들 기다리셨거든요. 테슬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채팅을 몇 개를 봤어요. 근데 사실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 테슬라. 일단은 인도량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테슬라 인도량 같은 경우 이제 총 합치면 33만 6,681대를 이제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모델 Y가 역시나 좀 사실 가장 많이 팔리고 또 잘 팔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만 너무 이 32만 3천 대라는 이 모델 3와 모델 Y 합쳐서 팔린 대수가 좀 너무 적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냥 그림만 봐도 딱 보이네요. 네, 특히 이번에는 사실 모델 3, 모델 Y뿐만 아니라 거의 전 차종이 사실은 이미 전부 다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를 좀 하회했는데요. 먼저 이 모델 Y가 그래도 왜 많이 좀 적게 팔렸냐에 대해서 테슬라는 자신들이 좀 차량을 이제 모델 Y도 새로운 버전으로 내놓을 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장들이 몇 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공장들을 다 한 번씩 생산 라인을 전환하다 보니까 좀 공장이 멈추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조금 이제 생산이 예상보다 적게 됐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사실 시장의 예상치는 한 39만 대, 아니 40만 대 막 그쵸, 높았죠. 그쵸? 네, 사실 아니면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막 35만 대 정도였는데 지금 그 보수적인 수치보다 더 훨씬 더 낮은 33만 대를 좀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처음에 반응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나중에 루머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후에 있었던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소식 때문에 잠깐 시장이 또 반등을 했다가 맞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시 한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있었던 이 인도량 예상치 하회는 이제 역사상 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예상치 대비 가장 큰 예상치 하회였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보면 좀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좀 안 좋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많이 겹친 게 아닌가. 특히나 이 도지와 관련해서도 이미 유럽에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생산 라인을 바꾼다고 해서 생산도 좀 적게 하고 그런데 또 이번에 여전히 또 결국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도 하회하면서 시장에 사실 예상치 하회라는 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좀 잃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연달아 좀 엮이면서 굉장히 안 좋은 악재들이 좀 많이 겹쳤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역대 가장 큰 예상치 하회인데도 불구하고 본장에서 무려 5% 올랐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일론 머스크가 도지 그만둔다는 그 소문이 엄청 강력했나 봐요. 일단 주가가 이제 급락한 데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부재도 뭐 한 반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럼요. 싶습니다. 반은 작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수치가 그 인도 대수가 이제 줄어든 거에 대해서 뭐 돌아오게 되면은 조금 회복되지 않겠냐 들어오면 그러면 뭐 정치적인 이미지도 이제 좀 벗어나면서 판매량 회복에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온 데이터는 이제 과거 데이터고 돌아왔을 때 조금 더 개선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었는데 예. 일단
그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잘못된 뭐 가짜 뉴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X에 이제 올렸죠. 네. 예,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고 이제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의 그 인식 그 어떤 간섭에 의해서 이 그만두게 되면은 좀 안 좋게 내려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그러네요. 결과물을 확실하게 하고 뭐 발표를 하고 이제 내려와야지. 지금 또 내려올 명분이 없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 타에 의해서 이제 끌려 내려오는 듯한 그러네.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머스크 테슬라로 돌아옵니까? 언젠가는 돌아와야겠지만 확실히 지금 당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모두 다 자신이 명확한 업적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렇죠. 예. 아직까지 도지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업적을 향해서 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네요.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다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그 구조조정의 결과가 숫자로까지 나오는 그 순간 되게 영광스럽게 좀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금이 환영을 해야죠. 예. 그렇죠. 다만 이제 이 프린트를 장표를 보시면 확실히 결과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일론 머스크의 관계 때문에 여전히 유럽에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꽤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먼저 이게 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유럽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예.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유럽의 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50%가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트럼프는 유럽의 적이다 많이 라고 돌아섰구나. 응답을 했고 유일하게 폴란드 정도만 한 48%? 사실 48%면 거의 50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폴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미 56%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그 다음 질문이 바로 그러면 우리는 테슬라를 반드시 보이콧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루마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다 50%가 넘는 숫자가 보이콧해야 된다라고 이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좀 빠르게 해결되려면 네. 도지가 좀 빠르게 문제를 끝내고 그렇죠. 확실하게 좀 금이 성과를 환영하면서 내야. 네. 예. 또 이 사실 전기차를 만드는 이 회사 CEO가 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뭐 환경 문제는 가짜다, 뭐 지구 온난화 가짜다라고 말하는 애초에 이상하긴 해요. 네,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사실은 자신의 이미지, 회사의 이미지에도 장기적인 지속성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좀 이제 어느 정도는 끊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끊어내는 것 이후에는 조금 더 상승을 다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배 탄다고 했을 때 도대체 왜 전기차 CEO가 여기에 들어가지라고 하면서 뭔가 불편한 동거처럼 느껴지긴 했는데 그 안 좋은 외부 효과들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유럽에서 지지를 계속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약간 그 주주분들의 염원이 닿은 것 같아요. 이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상 일론 머스크 성격상 당장 때려치고 돌아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두 분의 입장이고요. 성과를 낼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뭐 우리가 희망사항을 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저희 바로 맛있는 미국 주식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